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체로 흐렸고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50mm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지역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달 말 완전 개통에 앞서 두 지역의 자치단체와 대학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됩니다. 전체 53.7km 구간 가운데 지난해 12월 개통된 구간을 뺀 남은 터널 구간 11.6km가 마저 뚫리게 됩니다. 두 도시 간 거리는 30분대, 도로 개통이 두 도시를 이웃으로 급속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포항 울산 시립교향악단이 함께 하모니 콘서트를 열고 문화교류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포항, 경주, 울산 공무원들은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등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울산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포항도 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세계도시 간 협력이 지역 경제를 제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포항과 울산 지역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들도 상생 포럼을 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도 오는 손님을 최대한 친절하게 맞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장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다음에 과밀이라든지 물회 같은 것은 그쪽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상품화시킨 데 역할을 해서 포항, 울산, 경주 시장들은 포항 울산 고속도로 개통일인 오는 30일 상생협력협약을 하고 해오름 동맹을 맺습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침체된 서민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신공항 건설이 다시 무산되면서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와 경북, 경남 지역민들은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결과 발표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밀양이나 가덕도 둘 중 한 곳이 결정되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결정에 놀람과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 경제인들도 원료를 수입해 가공한 뒤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많지만 대구공항의 국제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무산돼 침체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기회를 잃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경북 지역 신규 철도 노선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주요 철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문경 점촌, 상주 김천을 연결하는 문경 점촌선 73km와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전철화 사업 등 5개입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을 일반 철도로 운영할 경우 복선 전철화된 부산 울산 간, 복선 전철 공사 중인 울산 포항 간 노선과 맞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전철화 사업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울산 포항 간, 포항 삼척 간, 그리고 영일만 신항 인입철도 사업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포스코가 상반기에 10건이 넘는 계열사 매각과 합병을 마무리해 올해 말까지 계획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ICT는 지난 3월 포스코 LED를 매각했고 철강 제품 가공 계열사인 포스코 PNS는 포스코 AST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으며 중국 철강제 가공 법인인 청도 포금강제도 현지 철강사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하반기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면 국내 12개, 해외 22개 등 35개 계열사 감축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뤄진 경주 황룡사터 불법 배수로 공사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적심석 등 유구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기와집 터로 추정되는 적심석 서너 개가 부서지고 동서방향으로 이어진 70m 길이의 도로 유구도 일부 훼손됐습니다. 이 밖에 조사 과정에서 연꽃무늬 수막새와 토기 등 유물 19점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에서 중저준위 처분시설특별법 18조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최근 월성원전에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고를 추가 설치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이번 계획안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시 방편적인 책임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며 한수원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줄어드는 가운데도 일본 마츠다 자동차는 영일만항을 통해 누적 수출 1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영일만항을 이용하기 시작한 마츠다 자동차는 일본에서 들여온 완성차를 영일만항에서 분해한 뒤 러시아에서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마츠다 자동차의 컨테이너 수출 물량은 지난 2014년 5만 5천 TEU에서 지난해 3만 7천 TEU로 줄어들었지만 영일만항 전체 컨테이너 물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한편 영일만항의 전체 물동량은 지난 2012년 컨테이너 14만 7천 개에서 지난해 9만 1천 개로 떨어졌고 올 들어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몰래 기름을 훔친 혐의로 50살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56살 송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경주의 한 주유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가짜 주유소를 만들어 놓은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68차례에 걸쳐 28억 원 상당의 기름을 훔쳐 포항 등지의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경주시 강동면의 한 펜션 2층에서 20대 2명이 추락해 23살 김모 씨가 크게 다치고 나머지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테라스에서 잠든 김 씨를 옮기다 난간이 부러지면서 2명이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건천읍 대곡 112 주민 50여 명은 오늘 마을 인근 터널 앞에서 철도시설공단의 중앙선 2설 노설 건설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중앙선 공사로 마을 전면에 높은 성토 구간이 발생해 마을이 고립되고 미관이 저해된다며 교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성토와 교각 건설 기준에 따라 논의를 마쳤고 주민들의 의견대로 교량을 세운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전남 영암군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두 의회는 화합 행사에 이어 지난 3월 발표한 정책발전 공동협의회 구성과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5월에는 경주에서 화합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과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등 지방분권단체 4곳은 성명서를 통해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자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자치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퇴행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재정 긴장 상태에 빠진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 떠넘기기 때문인데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의 돈을 빼앗아 열악한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것은 졸속 조치라며 지방재정 개편 중단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근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학여행에 소방관이 동행하는 119 안심동행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됩니다.
경북교육청과 소방본부는 2학기부터 안심 동행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고 시범초등학교 7곳과 도내 특수학교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소방관 55명으로 119 수학여행 안전지원대 구성을 마쳤으며 학교에 요청이 있을 경우 소방관 2명을 배치해 안전한 수학여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